봄의 앞에서 단 한마디로 정리한 광숙. 이 만남은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다. 세 여자의 긴장감 넘치는 점심 식사.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반전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날씨는 어느새 초여름. 술도가 마당엔 달큰한 매실향이 살랑이고 있었다. 긴 하루였다. 체력 테스트는 빡셌고 시동생들의 눈빛은 날카롭기까지 했다. 그래도 버텼다. 한동석은 묵묵히 그들의 요구를 넘겼고 결국에는 모두의 인정을 깔끔하게 받아냈다. 밤이 깊어가고 웃음은 점점 커졌으며 동석은 결국 테이블에 머리를 툭 기댔다. 광숙은 잠든 그를 바라보며 이불을 들었다. 무너지듯 누운 어깨였지만 어쩐지 멋있으면서 안쓰러웠다. 뭔가 더 챙겨주고 싶은 이 마음, 그저 책임감일까?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주무세요. 그는 대답이 없었다. 단정히 잠든 얼굴에 광숙은 조용히 불을 껐다. 다음날 보미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밤새 연락도 없이 들어오지 않은 아빠가 걱정됐다. 전화를 걸었다. 아빠 어디세요? 잠시 정적. 이내 들려오는 동석의 말. 광숙 씨네 집에서 잤어. 술도가 아우들이랑 한잔 했거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보미의 손이 움찔했다. 말문이 막혔다. 귀에선 아빠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아, 그래요. 봄은 간신히 목소리를 눌러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괜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질투가 천천히 마음을 채웠다. 왜 말도 없이 거기서 자? 가족이면 다야? 말은 안 했지만 보미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졌다. 조용히 커피잔을 감싸진 보미. 마음속엔 말로 표현 못할 복잡한 감정이 둥글게 맴돌고 있었다. 그 사람 정말 아빠랑 어울리는 걸까? 봄은 동석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느릿한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아빠 이번 주말에 밥 같이 먹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러니? 그럼 그러자 봄아.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손끝은 조용히 긴장을 쥐고 있었다. 이 식사가 어떤 의미로 흘러갈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봄은 한동석 회장의 딸로서 조금 더 아빠와 어울리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만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봄이. 누구를 몰아붙이려는 것도 드러내놓고 적대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의 무게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 여유로운 주말 점심. LX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룸. 테이블에는 그렇게 세 사람이 정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한동석, 그의 딸 한봄, 그리고 광숙. 또 뵙네요. 반가워요. 광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여기 계셨군요?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자리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봄의 지도교수였던 김자영이 서 있었다. 차분하고 고상한 분위기, 절제된 미소,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교수님 여기에요. 아빠, 제가 교수님 근처에 계시대서 불렀어요. 괜찮죠? 안녕하세요. 마침 근처에 약속이 있어 지나가다가요. 네. 그냥 지나던 길 가셔도 되시는데 그랬네요. 동석은 정식으로 광숙을 소개시키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교수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놓고 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보미의 얼굴을 생각해서 잠시 참기로 한다. 그새 김자영은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으며 광숙에게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광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김자영은 앉자마자 봄과 자연스레 웃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마지막 전시회 정말 멋졌어요. 그 설치 작품 아직도 생각나요. 조영미가 대단하던데요. 어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교수님이 코멘트해 주신 거 아직도 메모장에 남아있어요. 두 사람은 보란듯이 전시회 이야기, 작업 이야기, 아는 교수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공감의 흐름을 이어갔다. 광숙도 누군가의 전시회를 본 적은 있었나 생각해본다. 오래전 기억 저편에 청계천 노상에 팔던 그림만 떠올랐다. 그때 자영이 한마디 더 한다. 봄이는 감각이 참 뛰어나요. 서울 전시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봄은 갑자기 광숙에게 가벼운 질문을 던진다. 혹시 예술 쪽에도 관심 있으세요? 광숙은
순간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힌다. 저는 그때 봄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모르니? 동석은 난처해하는 광숙을 대신해 언성을 높였다. 광숙은 말한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사실 평소 같으면 광숙은 진즉 욱하고 남았을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동석은 나와의 교제를 허락받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동생들에게 몇 일을 시달렸지 않은가. 나 또한 동석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광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의자에서 스치는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천천히 걸음을 뗐다. 화장실로 향하는 길목 스스로를 다잡으려 심호흡을 하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와 마주친다. 그 여자는 얼마 전 막걸리를 납품할 때 복도가 번잡하다고 큰 소리로 트집 잡으며 하대하던 그 여자였다. 무시하고 광숙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뒤에서 죄송해요 하며 가방이 툭 부딪히는 소리. 김자영이었다. 급히 화장실로 들어오다 그 여자와 부딪힌 모양이다. 여자는 바로 인상을 찌푸리며 째려봤다. 어머, 요즘 것들은 다 이래?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눈이 없어?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여자는 자영의 말을 자르며 손가락으로 자영의 어깨를 툭툭 밀쳤다. 죄송하다면 다인 줄 알아? 아이고 참나, 요즘은 싸가지도 없고. 바로 그 순간 화장실 문 옆 거울 앞에 있던 광숙이 자영을 찌르는 그 손목을 확 낚아채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그 여자는 잠시 움찔하다 말했다. 뭐야, 당신은 또? 예의가 없는 사람은 남을 탓하죠. 지금 당신처럼요. 광숙은 잡은 그 여자의 손목을 놓지 않고 흔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교양 없는 건 그쪽이에요. 더 할 말이 있으면 나랑 하시죠. 누가 더 교양이 없는지 보게요. 광숙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않고 여자의 팔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었고 여자는 그 기세에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 못하고 자리를 황급히 떴다. 구두 굽소리가 급하게 복도를 울렸다. 자영은 얼어붙은 채 한참 가만히 서 있다 나지막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광숙은 그의 고개를 살짝 저으며 웃었다. 자리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앉았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에 살짝 스치며 짧은 소리를 냈지만 누구도 말이 없었다. 앞에 앉아있던 동석과 봄은 눈이 동그래진 채 광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느껴졌다. 화장실에 작은 소란을 들은 모양이다. 광숙은 물잔을 들어 천천히 입을 적셨다. 얼굴엔 평온한 미소, 하지만 손끝은 아주 살짝 떨렸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별일 아니에요. 동석은 광숙의 담담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원래 알고 있었다. 광숙이 겉으로는 온화해 보여도 옳고 그름 앞에선 누구보다 여전사 같은 성격이라는 걸. 그런데 봄이가 광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장르의 여성을 마주한 듯한 시선. 그러면서도 아까와는 달리 꼿꼿하게 펴진 허리로 앉아있는 모습에 광숙은 귀여움을 느낀다. 부정적인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자리했을 때의 삐딱함, 묘한 거리감은 사라지고 대신 기분 좋은 호기심과 관심이 서려 있었다. 광숙이 말했다. 디저트 뭘로 시킬까요? 봄씨는 단 거 좋아하세요? 봄은 순간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특히 딸기 들어간 거. 광숙은 자연스럽게 종업원을 불러 딸기 케이크를 주문했다. 테이블 위의 공기,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다. 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좋은 인상을 남긴 듯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동석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석은 윙크를 했고 광숙도 윙크로 호응했다. 그날 이후 봄이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거리감이었지만 지금은 호기심과 존경.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하게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피워냅니다.